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지금은 약간 잠잠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딱히 큰 반등은 없지만은 그동안 지속되었었던 하락세도 약간은 잠잠해진, 주춤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7,300불대, XRP는 23센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역시 하락은 딱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력은 어디까지 개미들을 쥐어 짤 것인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떨군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는 coinfairvalue.com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데요. 추측성 혹은 투기성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만들어낸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각 프로젝트들, 이 코인들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매겼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유틸리티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미래에 다가올 사용량 기대치라든지 그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치에 한해서 가격을 측정해낸 것인데요.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는 10분마다 자동적으로 가격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산출해본 XRP의 가격은 지금 현재 76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3배가 넘는 가격이죠. 정말로 실제 사용량만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 나오는 가격이 이거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사용이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실제 가격이 딱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실사용량에 대한 값어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은 다른 암호화폐들 가격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을 많이 겪으면서 실제 사용량에 기반한 가격도 6,210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낮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3달러.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바이낸스 코인 BNB인데요. 적정 가치가 78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코인들은 스텔라 역시 13센트 정도, 실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433불,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체인링크 사이트에 의하면 약 7불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코인이 이 사이트에서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격이 비슷비슷한 코인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이트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으시다면은 코인밸류, 코인페어밸류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찾아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XRP 가격이 하루빨리 이 정도 근처까지 오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XRP 커뮤니티의 겔가추로님께서 최근 XRP 관련된 지불 차트를 또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차트에서는 이 녹색 선이 있죠. 녹색 선 같은 경우는 XRP 500개에서 5000개 사이 분량을 사용해서 지불을 한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ODA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종종 보여드렸던 과거의 그래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XRP가 과거에 비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발전과 함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XRP 커뮤니티 멤버이고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영상을 공유를 해주시는 이 스티븐 DM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RP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리고 생태계 발전과 함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XRP 커뮤니티 멤버이고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영상을 공유를 해주시는 이 스티븐 DM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RP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며 이 디지털 자산 XRP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던지는 사람도 많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신다면은 90% 하락도 있었고 80% 하락들이 있었지만은 수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는 그 값어치를 계속해서 올려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암호화폐들이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값어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해도 사용 선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써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된다라면은
XRP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 모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젠페이에서 나온 짧은 소식. 젠페이는 리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기빙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기부금 모금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소식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도 이거 사실 어제 봤었던 그런 게시글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술 취해가지고 XRP에 관련된 트윗을 실수로 남겼다, 지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뻥입니다. 완전히 구라고요. 그냥 웃자고 만든 것이에요. 자, 이 트위터 같은 경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기는 것이 맞긴 하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써서 업로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비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나름의 검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말 그대로 웃자고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웃으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약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소식도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리플사의 글로벌 규제 고문 벤 멜키니 씨가 미국 블록체인 협회 공동회장으로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협회는 디지털 토큰 정의 및 증권법 면제를 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의원 및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증권법 관련 실무팀을 꾸렸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XRP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 바로 이 증권법 면제인데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 XRP 관련된 증권법 분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놔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플사가 사업의 지장을 더 받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상승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불안할 수 있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피터 브란트가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5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2020년에 5,5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5,500달러까지 떨어지면 XRP 가격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참고로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XRP 가격이 그때 18센트였나요? 14센트? 그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틀리기를 꼭 바라야겠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도 하락을 예견을 했었고, 그 하락 예측들이 맞아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의장인 어구스틴은 최근에 아시아 지역 국제 송금 플랫폼들에서 CBDC가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다가오는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아시아 쪽에서 먼저 CBDC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싱가포르라든지 기타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리플사는 지금까지 전체 50여 개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쭉 일을 해왔었고, 중국 인민은행 측에서도 리플사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 소식도 제가 전달해드렸었는데요. 부디 아시아 쪽에서 CBDC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될 때 그 중간에서 XRP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꼭 바라봅니다. 이것만큼은 XRP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리플 차이나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어리둥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게이트웨이입니다. 리플 게이트웨이인데, 과거에 2014년도, 16년도쯤 해가지고 정말 많은 양의 XRP들이 여기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금을 움직이는 쪽으로 사용이 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움직임이 끊어졌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최근 게시글 중에 누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리플 차이나와 마찬가지로 리플 박스, 중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게이트웨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최근에 중국에서 이 리플사에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있죠. 여기서는 또 울티레저 프로토콜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 박스와 함께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냥 좀 중국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거 베끼고 기술 훔치고 짝퉁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좀 저는 안 좋게 봤었는데요. 일단 이 울티레저 팀 설명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5명의 팀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자 10년 이상의 IT 업계에서 경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리플과 스텔라의 초기 코드 개발에 기여한 사람들이었으며 중국 내에서 가장 큰 리플과 스텔라 커뮤니티를 운영해왔다.
그들은 많은 서브체인들에 기반한 여러 추천된 혁신들을 통해 성공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울티레저. 울티레저는 셀프 파이낸스 퍼블릭 체인으로 블록체인과 서브체인만으로는 힘들었었던 자산 및 크레딧 운영을 돕고 금융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이나 자산들을 어떻게 보면은 함께 운용하고 돕는다는 점을 봤을 때 인터레저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리플팍스 CEO인 것 같죠? 뭔가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2만여 명 정도의 기술 개발자들 그리고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리플팍스의 로고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내에서 리플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존재를 해왔었고 이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중국의 울티레저 한 가지 이제 제가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SBI 같은 경우는 리플 아시아라는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리플사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 리플박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데 리플 이름만 가져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리플 차이나도 마찬가지고 로고를 그냥 갖다 쓰고 있죠. 리플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제가 놓쳤을 수도 있겠지만은 리플 차이나는 리플사랑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울티레저에 관련된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고요. 부디 이것이 중국산 짝퉁 인터레저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커뮤니티라든지 트위터, 유튜브 상에서 우리들에게 XRP를 보내주면은 더 많은 XRP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커뮤니티 내 특정인들을 사칭하거나 리플사의 직원들을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계정의 숫자가 무려 400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걸려드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나쁜 놈들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음 편안하고 푹 쉴 수 있는 평안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해본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영상 마지막까지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오늘도 토마토 밭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항상 건강관리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